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영어 공부법 특강을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우리 영어 시험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듣기 평가입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이 이야기하기를 정말 이 듣기 평가는 부담스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사실 독해 같은 경우에는 특정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읽고 또 읽고 내가 원하는 만큼 그 문장에 머물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듣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문장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해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을 뿐더러 말하는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정보가 그냥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난이도에 상관없이 듣기 평가가 시험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내 성적이 좀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담감과 불안감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듣기가 잘 들리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정확하게 좀 한번 짚어보고, 그러므로 수험생인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걸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정말로 안 들려서 못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지금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영국으로 유학을 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커피 전문점에 커피를 사려고 계산대 앞에 이제 한참을 줄을 서서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차례가 왔는데 그 점원분께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Take out or sit in.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여기서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는 이걸 take a seat 이라고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자리에 가서 앉았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던 점원분도 너무 황당해했고 본인도 너무 나중에 상황을 깨닫고는 무안해서 결국은 커피는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 친구도 상당히 유학 가기 위해 영어 공부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음이 정말 잘 들리지 않아서 못 듣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아니면 우리 예전에 농담처럼 came into my life라는 이 영어 가사가 개미 두 마리로 들린다. 그래서 일단 이게 개미 두 마리로 들리기 시작하면 10번을 듣던 20번을 듣던 100번을 듣던 들을 때마다 개미 두 마리로 들리거든요. 자, 이렇게 진짜 안 들려서 못 듣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안 들릴까? 생각을 해보면 영어 특유의 어떤 발음 현상들 때문에 그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안 들리는 거죠. 예를 들면 연음이란 현상이 있습니다. 음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한 덩어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give up 이라고 친절하게 발음해주지 않죠. give up 이렇게 한 덩어리로 발음한다든지 ask him 이라고 따로 발음해주지 않고 ask him 이라고 발음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연음이고요. 영어에 있어서 모든 모음들이 하나하나 다 제 음가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강세를 받는 한 음절만 살아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약한 발음으로 축약되죠. 이런 축약도 우리로 하여금 좀 듣기에 어려움을 주고요. 또 영어 특유의 그 억양이 있습니다. 그 억양 때문에도 우리가 듣기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발음 자체의 문제 때문에 안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사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제 발음 자체에 익숙하지 않아서라는 그 문제점은 많이 넘어섰는데 몰라서 못 듣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누군가가 대화 속에서 full of beans라고 표현을 했을 경우에요. 이게 콩이 가득하다라는 뜻이구나. 장을 봤나? 이런 생각 하실 거고 또 let's call it a day라고 하면 그것을 날이라고 부르자. 이게 무슨 의미이지? 갸우뚱하실 거고요. 또 let the cat out of the bag 이라고 하면 고양이를 가방 안에서 나오게 했다? 고양이를 데리고 어디 가던 길에 가방에서 고양이를 풀어줬나?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 다 들을 수 있고요. 발음 자체는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들은 사실 덩어리로 사용되면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뜻을 내는 우리 이런 걸 흔히 이제 수거라고 부르죠. 이런 수거적인 표현, 구어적인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서 들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full of beans라는 표현은 활기가 넘친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또 let's call it a day라는 표현도 그것을 날이라고 부르자가 아니고 오늘 일은 그만합시다. 오늘 일은 이쯤에서 끝냅시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 let the cat out of the bag도요. 고양이가 가방에서 나오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나도 모르게 무심결에 이렇게 비밀을 털어놓게 될 때, 비밀을 폭로하게 될 때 그런 상황을 가리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하는 수 없어요. 정말 몰라서 안 들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마주칠 때마다 정리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중에는요, 이런 idiom, 또 수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래를 같이 담아놓은 교재들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검색창에 한 번만 검색해보시면 유래에 대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유래랑 같이 기억해 두시면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죠. full of beans 같은 경우에도 저걸 막 적으면서 활기찬, 활기찬, 활기찬 이라고 하면 외우기 참 힘들지만 원래 유래가 이렇답니다. 말들이요. 빨리 달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빨리 달리려면 근육이 튼튼하고 강해야 되고 이제 근육을 이루고 있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단백질이죠. 단백질에 좋은 음식? 그럼 이제 바로 떠오르는 게 콩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경주마들에게 콩을 잔뜩 먹여가지고 이 말들이 막 활기가 넘치고 원기왕성하다. 이제 이런 데서 유래한 표현.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앞으로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도 훨씬 더 수월하게 기억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요. 또 let the cat out of the bag 같은 표현도 대화 문장 자체를 같이 기억해 두시면 훨씬 더 응용도 수월합니다. 예를 들면 I wanted it to be a secret. 내가 원래는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But my sister let the cat out of the bag. 내 여동생이 그걸 그냥 무심결에 발설해버리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비밀로 하지 못했지 뭐야. 깜짝 놀래켜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예문과 함께 혹은 유래와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발음도 다 이해했고, 그리고 딱히 수거적인 표현도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머릿속의 정보 처리의 속도가 말하는 사람의 발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래서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죠. 우리 이런 걸 소위 말해서 직청직해, 즉 듣는 즉시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듣기가 잘 들리지 않는 이유, 발음이 익숙하지 않아서 정말 표현을 몰라서 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듣기의 문제점을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좀 구체적인 학습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신 시험의 특성에 따라서요. 오늘 공부해야 될 문항수를 정하십시오. 근데 이 문항수를 정할 때는 부담스럽지 않은 문항수를 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듣기는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데 문항수가 너무 많으면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5문항에서 10문항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실전처럼 듣도록 노력하십시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실전처럼 이라는 건 어떻게 들으란 이야기냐면 쭉 이어서 들어보란 이야기입니다. 1번 듣고 끊고 쉬었다가 2번 듣고 끊고 쉬었다가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1번부터 10번까지 실제 시험처럼 쫙 이어서 들어보라 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우리 어디서 이제 들었잖아요. 딕테이션, 받아쓰기가 듣기에는 참 좋다더라. 그래서 처음 들을 때부터 무작정 받아쓰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처음 들을 때는 실전처럼 들어라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필요한 부분만 메모해 가면서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실전처럼 이어서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실 듣기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시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온 정신을 집중해서 눈에 보이는 텍스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귀로 듣고 이해해내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끊어서 들을 때에는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1번부터 50번까지 쫙 이어서 듣고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 후반부에 가서 오답률이 막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우리의 인생의 모든 능력들이 그렇듯이 이 듣기의 지구력, 집중력이라는 것도 연습을 해야 느는 거거든요. 그냥 시험 당일날 긴장했으니까 할 수 있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하실 때부터 이렇게 하나의 세트를 지어서 한 번에 듣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제가 처음부터 딕테이션 하지 마시고 필요한 키워드만 메모하면서 들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딕테이션이 중요하다 하다 보니까 또 어떤 그 좀 실수를 범하기 쉽냐면 듣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단어를 받아만 쓰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러면 절대로 성적이 향상될 수 없죠. 지금 받아 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들어서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처음 들을 때에는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독해에 있어서도 시간 재서 문제 푼 뒤에 스스로 시간 제한 없이 충분히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했듯이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나서 제발 지금 미리 채점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듣다 보면 저절로 정답을 고칠 수 있는 경우도 생겨요. 아, 처음 들었을 땐 2번인 줄 알았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3번이구나. 이제 그런 것들은 세모로 표시를 해두시고요. 또 특정 발음이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필요한 만큼 그 부분은 반복 재생해서 들으시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받아쓰기, 즉 딕테이션을 해보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필요한 만큼 들었다, 받아쓰기도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 드디어 비로소 듣기 대본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 너무 빨리 그동안 듣기 대본을 봤죠. 문제 풀고 채점하고 바로 듣기 대본을 봤는데 그 전에 고민하는 2번의 과정이 있었고요. 자, 이제 비로소 듣기 대본을 보면서는 내가 발음에 친숙하지 않아서 못 들었던 그 부분, 그게 사실은 이런 연음 때문에 안 들렸던 거구나.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 내가 이 부분은 표현을 진짜 몰랐구나. 이런 수거가 있는지 몰랐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요. 따로 표현 노트를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만의 표현 수첩이 생기면 우리 이렇게 뭐 이동하는 시간에라든지 점심시간에라든지 틈틈이 보면서 익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듣기도 마치 단어장을 따로 마련하듯이 수거적 표현의 표현 노트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까지를 저는 데이 1에 해당하는 공부로 잡았어요. 듣기 대본을 확인하고 표현 노트를 만드는 것까지. 그 뒤는 데이 2입니다. 자, 이제 다음 날이 된 거예요. 다음 날에는 전날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복습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이제 이미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듣기 스크립트도 들어와 있고요. 내가 몰랐던 표현들에 대한 정리도 1차적으로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정말 무한 반복하시는 거예요. 오가는 길에, 버스를 기다리면서 혹은 책상 앞에 앉아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는데 다만 이때 반복해서 들으면서 바로 스크립트를 본다라고 하면 그건 듣기 공부가 아니고 읽기 공부하고 계신 거죠. 독해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대본을 보지 않고 머릿속으로 쭉 떠올리면서 들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제도 안 들렸던 부분인데 오늘 또 안 들리네? 그러면 이제 그때 비로소 듣기 대본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재생하시고 이 5번의 과정은 많은 영어 강사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잘 들리지 않았던 부분, 특히나 우리 아까 듣기가 잘 안 되는 그 3가지 이유 중에서 정말 발음, 연음, 억양, 축약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안 들렸던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입으로 정말 따라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걸 쉐도잉이라고 하죠. 발음할 수 있는 말이 들리지 않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데이 1과 데이 2를 짝을 지어서 날마다 듣기 연습을 하셨다면 제가 여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사실 듣기 공부는요. 오늘 내가 20시간 들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20일 동안은 안 들어도 돼. 이런 공부가 아니에요. 날마다 일정 분량 듣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교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람들 앞에 서서 특히 우리 수험생들 앞에 서서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중에서도 motivational speech라든지 motivational video라는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말들, 이런 연설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해서 듣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반복해서 듣는다라고 했어요. 반복해서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듣기 공부 따로 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혹은 회사에 취직해서 이번에는 말하기를 해야 되니까 회화학원 따로 다니고 자 이렇게 안타까운 공부를 하지 않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려면 반복해서 듣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정말 다 외워질 때까지 그리고 내 입에서도 술술술술 나올 때까지 그렇게 반복해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는요. 듣고 푸는 문제를 풀면서 독해 파트를 넘보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험이 임박할수록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세 번째 질문이에요. 저요. 독해 파트가 항상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듣기는 사실 난이도가 높진 않잖아요. 이 문항과 문항 사이에 좀 시간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빨리 독해 파트에 가서 문제를 좀 풀어보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물론 잘 되면 다 좋죠. 듣기도 맞고 독해에서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가슴 졸여하면서 틈틈이 넘겨가면서 푸는 독해 문제인들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풀 수 있겠습니까? 독해 파트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그러다가 듣기 파트 틀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듣기 3점이나 독해 3점이나 똑같은 3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기 파트에서 틀리는 것은요. 생각보다 심리적인 파급 효과가 엄청나요.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드냐 하면 듣기를 틀렸어. 내가 지금 오가면서 풀다가 실수하고 놓쳤어. 이제 어떻게 하지? 듣기를 틀리다니. 내년 시험을 준비해야 하나? 정말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남은 부분도 집중하기 힘들어지거든요. 듣기가 가지는 심리적인 파급을 생각했을 때에라도 여러분이 듣기 파트 푸시는 동안에는 듣기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내가 특별히 약한 유형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스스로 알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듣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담화라든지 계산 문제가 특히 약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담화라는 것은 남, 여 이렇게 둘이서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한 사람이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은 생물학 수업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답하세요 라고 했을 경우 한 명의 스피커가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말 멈춤 현상도 훨씬 더 덜 할 거고요. 대화를 주고받을 때보다는 정보의 반복도 훨씬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든 면이 있거든요. 계산 문제는 말할 것도 없죠. 숫자 듣는다는 것 자체도 힘들고요. 참 실수하기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점 유형들은 기출 문제로 쫙 뽑아서 그 유형만 한번 싹 풀어보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굳이 여러 권의 문제집을 사서 내가 약한 유형만 골라서 푼다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요즘은 기출문제에 대해서도 mp3 듣기 파일은 물론 듣기 대본까지 다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약점 유형도 공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수험생을 위한 듣기 일단은 날마다 일정 분량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구체적인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실전처럼 쭉 듣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다시 반복해서 들으면서 딕테이션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몰라서 못 들었던 부분들은 다시 표현 수첩에 정리도 해보고 그리고 다음 날은 어제 공부한 내용을 무한 반복하면서 입으로도 한번 따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공부법, 듣기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 저와 함께 나누시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우리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또 스스로 한번 생각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기출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